네, 아시아 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작하면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선거 얘기부터 꺼내야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선거가 좀 예정돼 있는데 일단 프랑스 대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아침에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2차 결선 투표에서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52에서 53% 정도의 득표율로 사르코지에 앞설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랑스는 1995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후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올랑드 후보가 현재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정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긴축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유럽 부채 위기 해법이 반대하면서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메르켈 총리는 우선 긴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단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독일 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인 도이체 자이툰 같은 경우에는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메르켈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협약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슈피겔 같은 경우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지금 재무장관을 차기 유로 그룹 의장으로 앉히려는 독일의 계획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랑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 자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금융 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이 금융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과 17일 날 바로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는 다음 달 총선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이제 총선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프랑스 쪽에서는 긴축에 좀 반발하는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 총선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하면 특히 또 과도한 긴축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던 국가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리스도 이제 총선 이후에 좀 불안한 정국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리스에서는 지난 38년간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차지했는데 네. 현재 이번 총선에서는 이들의 의석수가 재정 긴축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커서 과반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긴축 정책에 대한 제동이 걸리면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유로 탈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일당은 사회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 안팎의 득표율에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43%의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던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현재 과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과 그리고 신민주당의 지지율 합계가 4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들이 추진했던 긴축 정책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일당이 유력한 사회당의 안토니오 사마라스 대표의 경우에는 신민주당과 과도 내각을 구성하긴 했지만 그동안 과도한 긴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좀 약간은 긴축에 대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선 이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프랑스나 그리스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유럽 부채 위기에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해보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번 유럽 부채 위기와 더불어서 이번 주 초 좀 시작하는 전망이 좀 어둡다는 것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 지표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예, 상무부가 지난 4일날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개수가 11만 5천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월가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약 5만 개 가량 적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주 S&P 500 지수가 2.4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68%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올해 들어 주간 기준으로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 성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 둔화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6.14% 급락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약 3개월 만에 $10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라자드 캐피탈 마켓의 아트호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주가 하락이 통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인지 아니면 또다시 지난해 5월처럼 주식시장이 또 2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할지 논쟁이 다시 가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주초 좀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이제 월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좀 3차 양적 완화 논쟁도 다시 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시각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주 고용지표가 4월달 부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3월달 고용지표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2개월 연속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다음 달 말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난다는 점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쟁이 좀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프링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케이스 스프링그 사장은 3차 양적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요시카미 최고 경영자는 향후 60일 안에 FRB가 추가 양적 완화에 착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도 살펴봤는데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어떤 변수들이 우리 시장에 미칠지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위클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